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한 게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저는 한 번도 못했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우리 부자지간에 그런 말은 없었어요. 그냥 그런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이 없으셨고 저도 말이 없었고 밥상에서도 조용했고 명절에 모여도 조용했습니다. 그게 이상한 줄도 몰랐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우리 집은 원래 조용한 집이다. 아버지는 원래 말이 없는 분이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평생 말수가 적으신 분이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항상 조용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밥 드시고 일 나가시고 저녁에 들어오시면 TV 보시다가 주무시는 게 반복이었어요. 칭찬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도 그래 하셨고 시험을 잘 봐도 그래 하셨습니다. 처음엔 섭섭했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무뚝뚝하실까? 친구 아버지들은 잘했다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어깨도 두드려 주던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밥 먹어라. 공부해라. 자라.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크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원래 저런 분이다. 표현이 없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섭섭함도 어느 순간 그냥 무뎌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더 뜸해졌어요. 명절에나 얼굴 보고 그것도 하루 이틀 있다가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지 뭘 드시고 싶으신지 잘 몰랐어요. 물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즐겨보시는 TV 프로그램이 뭔지도 몰랐고 좋아하시는 음식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같은 집에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그걸 몰랐어요. 전화는 거의 어머니랑만 했습니다. 아버지 바꿔달라고 해도 할 말이 없었어요.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머니랑만 통화하다가 끊었어요. 나중엔 아예 아버지 바꿔달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배경 같은 분이셨어요. 항상 거기 계시는 분. 근데 어느 순간 거기 안 계신 분이 되셨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하셨을 때도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못 갔어요. 어머니가 다 돌보셨고 저는 주말에 한 번씩 얼굴만 비쳤습니다. 병실에서도 아버지랑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옆에 앉아 있다가 왔어요. 괜찮으세요? 한마디 하고, 잘 주무세요? 한마디 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누워 계셨습니다. 우리 부자는 그 병실에서도 조용했어요. 서로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꺼내는 법을 몰라서였어요. 마지막으로 뵀을 때도 그랬습니다. 잘 주무세요. 그리고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어머니가 장롱 안쪽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아버지 물건이라고 하셨어요. 열어봤더니 공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권이었어요. 겉에 날짜가 적혀 있었고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뭔지 몰라서 한 권을 집어들고 펼쳤어요.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아버지 글씨였어요. 읽어봤더니 일기였습니다. 첫 줄을 읽는데 손이 떨렸어요. 오늘 아들 녀석이 중학교 시험을 봤다고 했다. 잘 봤는지 모르겠다. 물어보고 싶었는데 말이 안 나왔다. 잘했을 거다. 그 녀석이 요즘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내가 다 안다. 저는 그 구절을 읽고 한참 멍하니 있었습니다. 말이 안 나왔다. 아버지가 말이 없으셨던 게 하기 싫으셔서가 아니었어요. 안 나오셨던 겁니다. 그 차이를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평생 무관심한 줄 알았는데 다 알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냥 말을 못 꺼내셨을 뿐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아들이 취업했다고 전화가 왔다. 얼마나 고생했을까? 전화기 앞에서 잘됐다 한마디 하고 끊었는데 그게 전부였다. 대견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또 말이 안 나왔다. 이 녀석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힘들게 컸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미안하다 아들아. 저는 그 미안하다 아들아 라는 문장 앞에서 더 이상 페이지를 못 넘겼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요.
그런데 일기에는 적혀 있었어요. 혼자서 아무도 안 볼 종이에 미안하다 아들아. 그 네 글자가 눈앞에서 자꾸 흔들렸습니다. 공책이 여러 권이었어요. 전부 자식 이야기였습니다. 날짜가 수십 년치였어요. 아버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혼자서 이걸 쓰고 계셨던 겁니다. 말은 못하고 표현은 못하면서 그냥 공책에다 쓰셨어요. 오늘 딸아이가 아프다고 했다. 걱정된다. 오늘 아들이 힘들어 보였다. 뭐라고 해줘야 할지 몰랐다. 오늘은 아이들이 다 잘 있는지 궁금하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는 말이 일기 곳곳에 있었습니다. 저한테 한 번도 하신 적 없는 말이 공책에는 수십 번이 넘게 적혀 있었어요. 어떤 날은 그냥 보고 싶다 한 줄만 쓰신 날도 있었습니다. 그 한 줄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던지요.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보고 싶다. 그 한 줄 안에 얼마나 많은 날들이 담겨 있었을까요? 저는 그날 밤 오래 울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많이 울었습니다. 장례식 때는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울 새가 없었는데 그 공책들을 읽으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평생을요. 무뚝뚝하고 무관심한 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그냥 표현을 못 하셨던 겁니다. 그 시대 남자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요. 감정을 말로 꺼내는 법을 배우지 못하셨던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고 꾹꾹 담아두고 사는 게 어른인 줄 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혼자서는 이렇게 쓰고 계셨어요. 보고 싶다. 대견하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 말들이 공책 속에 수십 년째 갇혀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있었어요. 마지막 공책에요.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실 때 쓰신 것 같았습니다. 글씨가 더 많이 흔들려 있었어요. 아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다. 몸이 이러니 더 못할 것 같다. 그냥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이 부분을 읽고 공책을 덮었습니다. 더 읽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끝까지 몰랐어요. 그리고 말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뵀을 때 잘 주무세요 하고 나왔던 그날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때 손 한 번만 잡아드렸더라면, 그때 딱 한마디만 했더라면,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를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입 밖으로 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닌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디선가 낯익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나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자식한테 보고 싶다는 말 못하고 대견하다는 말 못하고 전화하고 싶은데 괜히 바쁠까봐 참고 그러면서 혼자 마음속으로만 되뇌고 계신 분? 저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일기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아버지를 닮았구나.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구나. 표현하지 못하는 것도 혼자 사귀는 것도 보고 싶으면서 말 못하는 것도 아버지가 평생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지금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내 자식도 모를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줄,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줄.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공책에라도 쓰셨어요. 말은 못해도 어딘가에는 꺼내셨습니다. 저는 그것도 못했어요. 그냥 마음속에 묻어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점점 무거워져요. 말하지 않은 것들이 쌓이면 결국 그게 외로움이 됩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말하지 못해서 외로운 겁니다. 꺼내지 못해서 외로운 거예요. 아버지는 수십 년을 그 무게를 혼자 지고 사셨습니다. 공책에 쓰시면서 조금씩 내려놓으셨겠지만 그래도 무거우셨을 거예요. 그 무게를 제가 느낍니다. 조금 늦었지만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버지 공책 마지막 권 뒷부분에 성경 구절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손수 옮겨 적으신 거였어요. 시편 139편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버지가 왜 이걸 적어 놓으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말을 못 하셨습니다.
자식한테도 못하고 누구한테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말 안 해도, 내가 표현 못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고요. 아버지는 그걸 붙들고 사셨던 것 같아요. 말 못하는 이 마음을 그분은 아신다고, 보고 싶다고 못해도 그분은 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아버지의 공책이 그렇게 읽혔습니다. 그 구절 하나가 아버지의 평생을 버티게 해드린 것 같았어요. 말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계셨으니까요. 저는 그날 이후로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자식한테 전화를 먼저 합니다. 예전엔 바쁠까봐 참았어요. 괜히 부담될까봐 참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일기를 읽고 나서는 못 참겠더라고요.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밥은 먹었냐고, 별거 아닌 말이지만 그냥 합니다. 아버지가 평생 못 하셨던 그 말을 저는 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대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나중에 나도 아버지처럼 못했다고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아직 할 수 있을 때? 아직 들어줄 사람이 있을 때? 그냥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오랫동안 연락 못한 자식이 있으신 분, 보고 싶은데 말 못하고 계신 분, 전화기를 들었다가 또 내려놓으신 분, 오늘 딱 한 번만 먼저 해보세요. 밥 먹었냐고. 그 한마디면 됩니다. 아버지가 일기에만 쓰셨던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거예요. 말은 못해도 그 마음은 진짜니까요. 전화 한 통이 그 마음을 전해줍니다. 아버지는 못하셨어요. 끝내 못하셨습니다. 공책에만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합니다. 공책이 아니라 전화로, 문자가 아니라 목소리로, 아직 할 수 있을 때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그 공책을 왜 버리지 않으셨을까? 수십 년 동안 쓰고 또 쓰셨는데 왜 안 버리셨을까? 누군가 언젠가 읽어주길 바라셨던 건 아닐까요? 말은 못해도 이 마음만큼은 알아줬으면 하셨던 건 아닐까요? 그 상자를 장롱 안쪽 깊숙이 넣어두셨다가 어머니가 꺼내주셨으니까요. 아버지가 직접 버리지 않으셨으니까요. 어쩌면 아버지는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걸 찾아주기를, 읽어주기를, 그리고 알아주기를. 저는 그 생각이 들자 또 울었어요.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부모님 생각이 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미 떠나보내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곁에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미 떠나보내신 분들은 저처럼 뒤늦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압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후회가 생겼다는 건 그만큼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늦게 알았다고 해서 그 마음이 작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곁에 계신 분들은 지금이 기회예요. 아직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아직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오늘 한 번만 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따뜻해집니다. 아버지, 일기 읽었습니다. 다 읽었어요. 보고 싶으셨군요. 대견하셨군요. 미안하셨군요. 사랑하셨군요. 저도요. 저도 그랬는데 말을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너무 닮아서요. 그리고 너무 늦게 알아서요. 이제야 말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그 마음 다 아시는 분이 아버지 곁에 계실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붙드셨던 그 말씀처럼요.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아버지도 말 못했던 것들을 다 말할 수 있는 곳에 계실 거라고요.